네, 광교 신도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진숙입니다. 자, 오늘은 박광원과 광교 신도시가 함께 웃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약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영통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 박광원이 꿈꾸는 우리 광교의 미래에 대해서 네. 오늘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세 차량이 위치해 있는 오른쪽 편으로요. 네. 이제 그 부지가 보여요. 이쪽이 이제 경기도청 이전 부지라고 들었는데 네. 경기도청 이전 문제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또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청 신청사 터죠. 신청사를 지을 터인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경기도청사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청 공공청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융합형 청사로 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 공공청사는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것이고, 공공청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성격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공 시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경기도민들과의 약속이고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여러 차례 미루어서 사실은 시민들과 경기도사에 대단한 불신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광교 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점 하나가 이게 북수원 민자도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걱정이, 우려가 네.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북수원 민자도로의 문제는 사실 전임 지금 현 염태영 시장 전임 김용서 시장 때 계획이 됐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외곽 순환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도로가 있는데 네. 일부 구간이 산막골에서부터 현재 그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까지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김용서 시장 때 추진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를 개발하면서 도로 옆에, 도로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옆에다가 학교 부지를 판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 도로는 이곳 광교 신도시의 어떤 행정 수요라든지 주거 수요를 감안하면은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가 현재 결정을 하고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수원시는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환경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저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바로 도로가 계획된 그 옆에다가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판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충분히 예측하고도 거기다가 학교 부지를 팔았으니까 1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미 사실 그 문제가 수원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최대한 환경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보완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여전히 시민들과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수원시와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구간을 반터널로 할 것이냐, 터널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그 방음벽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곳 주민들의 어떤 소음을 최소화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푸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광교 하면은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정말 살고 싶어하는 도시잖아요. 네. 이 도시의 명품 도시죠. 그렇죠. 네. 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다행히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서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는데 네. 그래도 아직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네. 우선 신분당선이 개통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도록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신분당선의 요금이 주민들로부터 조금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금을 적정하게 내리는 것이 1차 과제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산업은행과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 교통망은 사실은 좀 소음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철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주 궁극적으로 가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는 어떤 이동수단으로서 정시성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승객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발생을.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갖는 강점이 있죠. 다만 철도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또 부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지금 격자형 철도망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신분당선, 그 다음에 신수원선이 착공이 되고 분당선이 있고 또 수인선이 있고 해서 격자형 철도망으로 완성이 될 텐데요. 그러기까지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서울과 영통을, 서울과 수원을 빠르게 버스로 네.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그러면은 바로 경기대 앞에 보면은 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환승센터를 멀티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단시간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더 증차하는 것, 그 다음에 버스를 대형화해서 네. 현재 45인승을 53인승까지 늘리는 것,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교통 물류 지원청을 네.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한꺼번에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버스가 서울에서 노선을 허가해 주질 않아요. 왜? 서울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서울과 경기도지만 대한민국인데 이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좀 복잡해지다 보면은 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참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또 공약도 있으시지요? 어린이 교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물론 교육이 우선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신도시의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넓고 또 주거하는 곳과 학교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하고 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들쭉날쭉되어 있는 스쿨존의 그 통행 제한 거리를 30km로 인류화하는 그런 법제. 또 하나는 어느 한쪽에 통학버스가 섰을 때 맞은편의 차량도 모두 정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강제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또 CCTV를 보완한다든지 어쨌든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통 안전에 대한 어떤 규약은요 선진국수준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는요 이 광교 신도시의
이렇게 정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에듀타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곳은 굉장히 교육열도 높고요. 네. 교육과 관련된 공약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교에 사시는 분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네. 교육열이 매우 높고 우선 또 스스로 교육 수준이 매우 또 높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거 우리의 교육은 경쟁 지상주의였습니다. 상대를 밟고 너 혼자 성공해라, 너 혼자 잘 살아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시켜온 교육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죠, 많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맞는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행복지수를 높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친구와 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영통에 덴마크형 자유학기제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자유학기제는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누구든지 그 자유학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영통에는 굉장히 많은 직종의 다양한 부문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과학자도 계시고 교육자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퇴직 또 행정을 전공하셨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죠. 또 두 개의 대학이 있죠. 또 광교의 테크노밸리가 있죠. 이런 지역에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네. 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진로 탐색을 정말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덴마크형 자유학기제라는 것인데요. 아하.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하고 있는 이범 부원장님과 함께 마련한 방안입니다. 이범 부원장님은 정말 강남에서 잘 나가는 입시학원의 명 강사였습니다. 예. 원장님이셨어요. 네. 근데 사교육비를 줄여야겠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생각하고서는 그 입시학원 원장을 그만두고 교육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선 분이에요. 네. 굉장히 문제의식이 투철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결국 학생 개인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궁극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철학을 갖고 네. 저와 함께 만든 방안이니까 지역에 아마 학부모님들과 네.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영통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 자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네. 질 높은 교육은 물론이고 인성 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늘 좀 전에 문재인 대표께서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박광원 의원께서는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지만 네. 1년 반밖에 안 하셨는데도 남들 4년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아주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1년 반 동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건 과분한 칭찬이고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네. 크게 법을 만드는 일, 입법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건데 사실은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만 심의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은 어쨌든 국회에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일은 이제 당에서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 25개를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난임치료 휴가 인정이라든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이라든지 물론 소득세 법인세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매우 다양한, 그러니까 또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자에게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 저는 100% 감면해 주자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70% 감면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는 100% 감면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특별한 각오를 갖고 이 문제에 네. 집중해 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들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놔두고 지역에서 있는 일은 그런 무관심해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예산 편성이나 법안의 발의나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민원 해결이나 지역 사업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청 신청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 도청 신청사가 지나치게 상업적 시설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법원청사와 검찰청 청사가 2019년 초에 개원 개청할 예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나치게 편의시설이 많이 배치되는 것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재 그 편의시설 부분의 설계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도청과 법원, 검찰청사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신분당선 요구 인하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교통 문제는 신분당선의 요금이나 그 다음에 멀티 환승센터 설치, 그 다음에 통근버스 확충, 또 버스 대용화, 이런 이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로 복잡하신지 제가 아주 헤아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 입장에서 딱 귀에 들어오는 말이 어린이, 여성, 또 어떤 젊은 부부들, 이런 얘기들이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있어주시고요. 네. 이제 끝으로 그 밖에도 또 광교를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 문제라던가 사업비 같은 거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된 지 1년 반 됐는데요. 영통 지역에 2개 학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 2구초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한 곳. 초등학교 한 곳을 세우는데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망포 1초 2개 초등학교를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영통지역에, 이곳 광교를 포함한 영통지역에 50여 개의 CCTV,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아주대학교에 병원이 있는데 이 지역의 분들은 1차적으로 종합병원인 아주대학에 가게 됩니다. 큰 병이 생겼을 때. 근데 아주대학이 전국에서 10개 있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쳐서는 의미를 구체화, 현실화할 수가 없죠. 실제로 연구 중심 병원이지만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우리 방에서 노력해서 25억 정도 작년에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타운에 보면은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고압선 송전탑인데 그것이 웰빙타운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하면서부터 생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어요. 그것은 이곳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그쪽에 땅 주인하고도 관계가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쨌든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최종 합의를 해가지고 곧 아마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굉장히 많은 산이초, 이초, 신풍초, 광교초, 매원초, 연무중, 다산중, 광교, 고등학교, 이고등학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를 써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민망하네요. 이런 말씀드리기. 네.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그 계획들이 뭐 술술술술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계획들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이번 총선에 당선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가요. 네. 꼭 말씀하신 거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공약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끝에 말씀을 하셔서 네. 당선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딱 박혀서 드리는데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과 끝이 같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약속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광교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